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원래 여기다 쓸게요. 나는 선생님인 여동생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위에 거랑 해석이 다르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선생님인 여동생이 하나가 있다는 거는 내 여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몇 명인지는 불분명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예를 들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모르는 거야. 이 말만 듣고서는 모른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위의 문장은 어때? 여기서 끊어버렸죠. 콤마로. 나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대. 그럼 일단 뭐야? 일단 여동생은 한 명이란 거야. 근데 그 한 명 있는 여동생이 선생님이라고. 됐어? 이런 의미적 차이가 약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 문법과 이렇게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에서 이런 의미적 차이가 있긴 있다. 하지만 이 의미적 차이를 구별하는 거는 시험에는 요새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래처럼 콤마가 없는 버전, 제가 여기 있었구나. 못 봤다. 여기서는 설명 다 있었네. 에이 뭐야, 못 봤어. 죄송.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콤마가 없는 버전을 우리가 문법 용어에서는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정적 또는 제한적. 이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분이 있을까봐 이 용어 설명을 좀 해줄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형용사라고 부르는 녀석들. 형용사는 항상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잖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보어와 수식어의 역할을 하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보어라는 거는 우리가 서술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서술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서술적 용법. 또는 지금 나와 있는 계속적 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형용사가 수식어로 쓰일 때는 이게 제한적 또는 한정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속적 용법은 그러니까 실제로 보어로 쓰인 건 아니야. 얘가 보어는 아니잖아. 근데 보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일종의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고, 제한적 용법이라는 거는 얘가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서 이 용어 설명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거냐면은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 해석해서 끊었다가 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방향이. 그러니까 해석을 이어서 계속 해라라는 의미에서 계속적 용법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됐어요? 제한적, 한정적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수식한다라는 말 자체는요. 제한한다, 한정한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grow이라는 명사가 하나 있어.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수식어를 하나씩 붙여보자고. 수식어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한 명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pretty, 예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tall, 키가 크다는 걸 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뭘 말할 수 있을까? rich, 부유하다라는 걸 말할 수도 있겠고, 등등등. 아니면 한국인이라는 걸 말할 수도 있겠고요. 되게 많겠죠, 그렇죠? 수식어가. 그러면은 그냥 그라머만 봤을 때는 어떤 소녀인지 우리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수식어가 하나씩 붙으면 붙을수록 점점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구상의 절반이 여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쁜 여자는 딱 요만큼. 근데 여기에서 키 큰 여자가 또 요만큼. 부유한 여자는 또 한 요만큼. 여기서 한국인은 또 요만큼. 점점 줄어들어. 점점 제한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수식이라는 건 곧 제한, 한정과 같은 의미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용어의 의미를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속적 용법과 이제 제한 또는 한정적 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콤마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콤마가 있냐 없냐의 차이. 됐어? 자, 근데 문법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책에 있는 설명 먼저 보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를 수식하면서 그 의미를 제한하는 한정적 용법과는 달리 선행사에 대해 부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제가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냥 콤마가 있냐 없냐의 차이이고 여기까지 끊었다가 해석하냐 아니면 한 방에 통째로 해석하냐 이 차이다.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관계사 계속적 용법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계사 계속적 용법의 특징은요. 접속사의 대명사로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접속사의 대명사. 그래서 여기서 who라는 녀석을 접속사의 대명사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이 된 거죠. I helped a man. 내가 한 남자를 도와줬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됐어요? 이렇게 접속사의 대명사로 나눴다. 이 접속사는요. 일반적으로는 and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의미에 따라서 but이나 for나 do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잘 모를까봐 얘기하는데 선생님 for는 전치사 아니에요? 얘 접속사 아니잖아요. 얘도 접속사입니다. 이때 for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됐어? 자,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자면 They don't like coffee. 자, 그들은 Cassie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Cassie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for she라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for는 다시 한번 뭐야? 접속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what은 계속적 용법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콤마가 앞에 있을 때는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배웠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hich는 앞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기다 그냥 글씨로 써줄게요. 이 앞문장 전체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앞문장 일부도 가능합니다. 앞문장 일부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있습니다. 이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어 동사의 대절이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콤마 찍고 which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which가 대신할 수 있는 선행사는 뭐냐? 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문장 전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대절만일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앞문장 일부도 이 위치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예문을 보자면 He won the prize. 자, 그가 1등상을 받았는데 그 1등상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부모님을 대단히 기쁘게 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상이 기쁘게 했다라기보다는요. 그가 1등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and this라는 형태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이어서 바로 보자면 He said he had lost his wallet. 자,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했어.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게 그가 지갑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겠죠. 그가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거. 그러니까 앞내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따라서 여기서는 but it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this와 it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차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and it이라고 쓰셔도 돼요. 여기도 but this라고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굳이 이제 차이점을 말하자면 this는 이것이고 it은 그것이라는 뜻이잖아. 이 this라는 게 이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his라는 단어는 뭔가 좀 가까운 속성이 있어요. 가까운 속성.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현 같은 경우는 그가 그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었다라는 좀 비교적 막 대과거 시제도 나와 있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잃어버렸었다고 말한 그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it을 쓴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가 상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는 시점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this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this로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상을 had pp로 한번 써볼까요? He had won the prize라고 만약 나왔다고 쳐봐. 그가 그 전에 상을 받았어. 옛날에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this보다 it이 좀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요런 차이 정도예요. 요런 차이 정도.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계속적 용법과 이제 한정적 용법에서 이제 비교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점을 이제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계속적용법은 앞에 콤마가 있지만 얘는 콤마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얘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한다. 선행사와 독립된 절을 이룬다. 관계대명사들을 먼저 해석한다. 이건 뭐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선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며 선행사와 함께 하나의 명사구를 이룬다.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that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게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좀 추가를 할게요. that 말고요, 아까 위에 나왔었는데 what 있죠. what도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모르는 게 계속적용법에서 가능한 게 who와 which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계속적용법에서 쓸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내가 추가로 질문을 해볼게. 그럼 who는요? 얘는 될까 안 될까? who. 일단 얘네는 되는데 얘는 어떨까? who. 이게 책에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왜 안 나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떨까요? who. who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계속적용법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whose는 어떨까? whose. 소유격. 얘는 어떨까? 계속적용법에서 될까 안 될까? 어떨까? 얘는 어떨까? 뭘 웃고만 있어 자수가. 어떠냐고. 훌리는 어떨까? 모르겠지? 책에 안 나와있지롱. 봐도 안 나와있지롱. whose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whose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what that만 안 돼요. what that만. 됐어? what that만 안 되는 거고 who, whom, which, whose. 우리 원래 관계대명사들 있죠. 원조 관계대명사들. 얘네들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 재밌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떨까? 이건 어떨까? 될까 안 될까? 이니치 이렇게 나왔어. 될까 안 될까? 얘도 가능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돼요. 재밌는데 또 해봐야지. When, where 관계부사는 어떨까요? When, where 돼요 안 돼요? 왜 점점 말이 없어져 왜? 아니 얘만 알고 있으면 어떡해. 얘네도 알고 있어야지. 얘 다 가능하고요. When, where는 어떨까? 관계부사. 준아 어떨까? 지금까지 레파토리로 보면 다 가능 아니에요? 그치?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좋아. 잘 찍었어. 근데 관계부사가 또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Y도 있고 how도 있잖아. 어떨까? 될까 안 될까? 마지막이야 마지막. 찐막. 진짜 마지막. Y랑 how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 될까 안 될까? 예원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됩니다. 됐어? Y랑 how는 우리가 계속적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When, where만 써요. 관계부사에서는. 관계대명사에서는 다 가능해요. 관계대명사에서는 다 가능한데 관계부사에서는 when, where만 우리가 계속적용법을 쓸 수 있다. 지금 내가 너무 두서없이 썼는데 여러분 지금 작성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what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됐어요? 얘네가 다 계속적용법에서 쓸 수 있는 애들. 계속적용법에서 쓸 수 없는 애들은 that, what 그리고 관계부사까지 확장하면 why, how까지도 쓸 수 없습니다.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을 이어서 이제 가보자면은 다 지워도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용법에서는 또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든가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네 생략 가능하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가 생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얘네가 생략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의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제한적용법에서는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왜 목적격만 얘기했지? 주격 플러스 비동사도 당연히 생략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큰 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요, 전부 다 개념적인 것들이에요. 개념적인 것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선생님 지금 설명이 엄청 길었는데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시험 포인트.
시험 포인트 첫 번째는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뀐다는 점. 요겁니다. 요거. 사실 원래 이거는요 서술형으로 원래 좀 더 잘 나와요. 밑줄 쳐놓고 얘랑 의미가 같도록 빈칸을 채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원래는 서술형으로 좀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얘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 풀이법은 뭡니까? 해석이야 해석. 풀이법은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뭐는인지, 그러나 뭐뭐는인지, 왜냐하면 뭐뭐는인지. 이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접속사와 대명사로 나눠 쓰려면은 해석이 중요하겠죠. 해석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설명한 어떤 어법적 사항들을 가지고 어법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법 사항들, 어법적 사항들. 자, 어법적 사항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계속적 용법 불가한 녀석들이 있었죠. 계속적 용법 불가한 애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대시랑 왓이라는 거였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됐어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기본 어법이라 할 수 있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어법적 사항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네 번째로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줄여서 주관대라고 쓸게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뒤에 동사 스위치. 여기 스위치. 아까 제가 이제 본문하면서 한 4번 정도 찍었던 포인트죠. 이런 것들. 이런 어법적 사항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3 수준에서 이제 낼 수 있는 녀석은 한 요 정도가 이제 인 것 같아요. 요 정도. 관계사 계속형법에서 낼 수 있는 것들. 얘네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암기적인 요소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번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1,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암기 사항이죠. 암기 사항. 3번 같은 경우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즉 구문 분석을 잘해야 해결할 수 있는 거겠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는 구문 분석과 해석이 결합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4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일단 구문 분석을 해서 여기가 이 주격 관계대명사이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석을 통해 갖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 얘가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한 단어가 선행사네 근데 얘가 복수형이네 그럼 복수에 맞는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네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 일부가 나오면 무조건 단수 취급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때는 단수에 맞는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김에 요것만 좀 쓰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아까 어디 갔지? 아까 어디 갔냐? 여기. 아까 여기에서 이제 앞문장 일부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전부 다 단수 취급입니다. 단수 취급. 여기 앞문장 일부 써 있었고 앞문장 전체 전부 다 단수 취급이야 얘들아. 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예문에서도 보면은 앞문장 전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was라는 단수형이 나왔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왜냐면은 주어를 it이나 this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미 자고 있었던 거야? 아니. 넌 외가리가 없어. 모자 쓰고 눈 안 보이게 하려고? 화장을 안 해가지고. 모자 한번 잘 보일 사람 있어? 잘 보일 사람 있어? 있죠. 야, 누구야? 야, 나 여기서 우리 예원이한테. 진짜 안 샀으러. 야, 나 이거 문제 내줘. 안 해줘. 아니, 너 앞에 연습 없어. 해야 돼. 아니, 왜 앞에 없어? 역사가 범위가 제일 많아. 맞아. 사회가 하자 그럼. 너 사회 가져왔어? 안 가져왔다. 나 과학 있어. 나 과학은 싫어. 아니, 너 과학. 야, 과학할 거면 이렇게 하는 얘 거야. 다수결로. 야, 과학이 과학이 더 극혐이래. 나 역사를 아니, 가져왔어. 아니, 토픽 같은. 야, 그냥 생성대학원이랑 전책 다르네. 선생님하고 우선 비변서 나는 의사들의 길을 잘 확대하고 어디가 당백성 발행하고 공화통 주문하였고
소원철폐. 맞아. 서원철폐에서 유생들의 반발을 사탕제하고 받고 폭포제 기억나? 사탕제. 그리고 포포대는 양반에게도 공포의 부담을 주는 거고 사탕제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차는 우리 지역에서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러지 뭐 하는 거야? 어 방공령. 그래 친구. 아니네 이거 맞네? 아 나는 그거 말한 줄 알았어. 각 지방관이 마음대로 이거 곡식 주지 말라. 아니야 그거 강화도제 할 때 나와. 방금 아니었구나. 아니 방금이야 그거 1번 맞잖아. 전체. 아야 쌤은 이거 물어봐달라. 뭐라 그랬죠? 너 역사 공부 정말 좋아하네. 나 역사 안 하고 많이 하다가 진짜 별로. 나 아직 근데 나 체육하고 스터디 그거 했거든? 나 그때 유튜브 봤어. 아 졸려. 그래서 체육아가 너 어디 보는 거냐고 중간에. 그럼 송호천하고 왜 했는데? 아 너 왜 안 들었어 주말에? 난 이거 공부를 해야 해. 어디냐 세컨드 월컬 너 어디 살았어 미국 살 때? 까먹었어. 이게 뭔데? 텍사스 왜 텍사스 오는 집에 나왔잖아. 텍사스? 맞아 나왔지. 텍사스. 정신 차려줘. 너희도 시험이다. 21일 나왔나? 정신 차려. 3주밖에 안 남았어. 너도 이제 시험 공부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3주 남았다. 과학은 야 유튜브 보는 친구. 야 나도 과학은 지금 야나 정말 야, 과학 답변했는데 씨발, 안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야너 안 찍고 있는 거 나와? 알지? 너 여기 찍고 있는 거 알지? 욕을 그렇게 잘했어. 어이 과학쌤 내가 얼마나 쌤을 내가 어제 애들 몇 통을 전화했는지 알아요? 했는데? 기가 별로 기억을 한 번도 이거 왜? 기가 공부하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기가 공부라는 게 존재했군요. 아직 기억을 한 번도 기간은 전날에 안 해. 야 전날에 한 번 읽기만 해. 야 그게 뭔지 알아? 시험을 망하는 제일 빠른 아니야 지름길이야. 근데 이상선이 그렇게 공부했다가 중학교 때 내신 망쳐가지고 한 번 막 펑펑 울면서 그 다음 대로 바로 공부하고. 아 틀렸고 안 돼. 야 체육과 안 가도 공부 열심히 해야 근데 돼. 이번에 80점을 넘겠어. 나는 아 근데 작년에 주요 과목 나 진짜 주요 과목 야, 어떻게 1번은 빼주라. 그러면 나 주요 과목 나 미술만 아니었으면 평균 올랐어. 미술 나 미술 몇이었는데? 46점 받았어. 그러니까 미술 빼면 몇 점이야? 나 미술 때문에 85점 됐어. 미술. 야 나는 과학 때문에 얼마 떨어졌는지 아니? 그 전까지 97년 과학 보니까 와우. 아니 근데 주요- 주요. 아, 맞아, 움직일 맞아. 수 없어. 아니 주요 과목은 괜찮아. 나 주요 과목만 쳤으면 좋겠어. 주요 과목만. 수학 주요 과목만. 주요 과목만 하면 평균 점수 아주 만족해. 아 이번에 수학 쉽다는데 2학기 때 걸려. 2학기 다행히 우리 근데 나 그거 솔직히 너무 안 싫어. 2학기 때 수학. 아니야 근데 그 원은 재밌지 않아? 아니? 일쟁이야. 아니 어려워. 나하고 잘안 하는구나 너네. 나 기억. 야 역사 물어봐도 너도 역사는 공부할 거 아니야. 야 내 거야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야 이거 내 용돈 써가지고 산 건데. 역사 내가 물어. 사랑해 자기. 역사는 그냥 책만 읽어야 돼. 야 너도 문제 풀긴 해. 야 근데 이거 어디서 써? 이거 이거 연하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연하인이 뭐 똑딱똑딱 아 하면서 맞아. 뒤에서 이거 보는데. 똑딱똑딱. 병인양요와 인터넷. 병인박패하고 제사를 처음으로 사건하고 병인양요 신명요. 아 이런 발음이 똑바로 아니 발음이 조금 들어가지고 아 근데 나도 샵 일어나 들어오는데 너 순서대로. 생각나가지고. 일어난 순서대로. 병인박해 병인양요 제너럴 제너럴 셔. 그럼 연도도 알려주세요. 우선 병인박해하고 병인양요 똑같이 병이 들어갔으니까 1867인가? 68. 66. 66이야? 비슷했어. 맞아. 아 그리고 제너럴하고 원래 둘 중에 헷갈리네. 제너럴이 일어났을까 아니면은 이 제너럴 1865년. 아 제너럴이 그러니까 그 병인박해 세트 헐! 같이 가서 아 그래서 그러면은 뭐냐 신민학교가 뭐야 병인양요하고 병인박해하고 제너럴 시험번호가 같이 일어난 거야? 걔도 1865년. 조선 왜 이래? 그러니까 나 난리나. 조선 왜 이래?
강화도 조약에서 그거 다 오늘은 여기 없네. 강화도 조약 역사 왜 해요? 이게 다 써있던 거 왜 이게 불평등 조약인지 아이 나와 내가 주게. 그거 좋아. 에이 참. 치해오고 해안 측량권 이거 알려주세요. 맞아. 치료보는 역사 왜 역사는 교과서만 설으면 된다고. 너가 그걸 안 읽으니까 문제지. 재원아 하나 말해줄 게 있는데 뭐야? 녹화되고 있다. 정말 과학쌤을 위한 적용했잖아. 과학쌤을 위한 야, 저격했어요. 이거 이제 놀라는 거야. 아 그런 걸 하고. 내가 거기 다니면 보내주고. 잘 나오고 있나? 저번에 천웅쌤. 3초인가? 3분인가 되고 켜가지고. 혹시 몰라서 확인해봤어요. 쌤도 3분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자. 11페이지인가? 응. 아이고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자, 자 볼게요. 이때 구문이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지금 책 기준으로는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근데 얘가 뭐 설명은 사실 아까 제가 다 드렸거든요. 이 뭐 people, believe부터 해갖고 이제 아까 쭉 써줬죠 여기다가 그건데요. 설명은 아까 제가 한 게 사실은 다예요. 하지만 시험에서 낼 거는 또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내용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대절이 너무 기니까 뒤에다가 보내서 가주어 진주어 구조 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that children resemble their parents is natural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that부터 parents를 뒤로 보낸 거죠. 그래서 it을 썼다. 뭐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주어 진주어를 쓸 때 대절뿐만 아니라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 있다는 점, 뭐 이거를 설명한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It is PP 대시라는 구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believe를 썼잖아요. 근데 believe뿐만 아니라 다른 녀석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said that, it is thought that, it is believed that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고요. 뭐뭐라고 말해진다, 뭐뭐라고 생각된다, 뭐뭐라고 믿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형태 자체가 지금 이렇게 many people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many people believe that 해갖고 어쩌고 나와 있는데 대절을 수동태로 쓴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대절 나왔고 is believed by many people. 자, by many people은 사실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주어 진주어인 it is believed that Korean people are very diligent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를 더 배운 거죠. 어떻게? Korean people are believed to be very diligen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까 배운 버전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주어 진주어와 강조 구문을 비교하는 거. 자, 이 부분이 지금 책에 나왔네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했던 시험 포인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해줬네요. 자,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는 it is that 사이에 주로 형용사가 오고 that 이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지만 강조 구문 같은 경우는 it is that 사이에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이 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다. 해석은 대절 이하가 뭐뭐 하다. 이게 이제 가주어 진주어의 해석이죠. 강조 구문 같은 경우는 대절 이하는 바로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 이게 이제 해석적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이러고 끝났는데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시험 포인트. 자, 시험 포인트 첫 번째가요. 지금 방금 전에 나와 있는 it 또는 that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it 구분이라고 쓸게요. it 구분. 이게 시험에서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히 이제 얘네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it is that의 밑줄을 다 치는 게 아니라 it에만 밑줄 쳐놓거나 that에만 밑줄 쳐놓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을 별도로 구별해야 되고 that을 별도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번에 관계대명사가 또 이번 내신 범위에 있기 때문에 that 같은 경우가 또 관계대명사랑 또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세 쓰임새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세 쓰임새는요 일반적으로는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로서 쓰이는 it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칭 대명사 이시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인칭 주어 이시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조 구문의 자, 요 정도, 요 네 가지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나머지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가주어 잇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뭐 구구절절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한 구조만 볼게요. 구조만. 자, 가주어 잇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잇 뒤에 대절이 오거나 아니면은 투부정사 오거나 둘 중 하나죠? 보통은요. 보통은. 물론 진주어 자리에 대시나 투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거 말고요. 우리가 흔히 간접 의문문이라 부르는 애들 있죠. 간접 의문문. 그런 애들도 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if whether 있었죠.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때 whether라는 녀석이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 했잖아. 기억나요? if는 못 쓰였죠. 그럴 때 이 whether라는 녀석도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 있어요. whether 주어 동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간접 의문문,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런 애들도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만 썼어요. 자, 인칭 대명사는 잠깐 건너뛰고 비인칭 주어로 가겠습니다. 자, 비인칭 주어라는 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시라는 녀석 뒤에 어떤 시간이라든가 날씨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엄청 많죠 이거는요. 뭐 온도라든가 뭐 날짜라든가 뭐 명암이라든가 등등등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만 쓸게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점. 이게 이제 비인칭 주어. 자, 그 다음에 강조구문 같은 경우. 강조구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세다가 대시 나오는데 사실 강조구문에서는요 대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다른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즉 강조되고 있는 녀석이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 또는 시간이냐 장소냐에 따라서 마치 관계사처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who, whom, 뭐 when, where 이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at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다? who나 whom이나 which나 그 다음에 when, where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바꿔 쓰는 기준은 무엇이다? 앞에 강조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의 차이점이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이제 인칭대명사를 볼 건데요. 인칭대명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목보 자리에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징을 제가 다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거를 구분할 때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해야 할까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쉬운 2번 인칭대명사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1, 2, 3, 4에서 1, 3, 4, 2세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1번, 3번, 4번, 2세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제가 썼습니다. 심지어 써져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네, 전부 다 주어입니다. 주어입니다. 됐어요? 주어예요. 주어. 즉 가주어, 비인칭 주어, 강조구문의 있은 전부 다 주어예요. 주어. 근데 인칭대명사 있은 목적어나 보어로도 쓸 수 있겠죠. 당연히 대명사니까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시라는 애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시 만약에 중간, 즉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네? 그러면 당연히 있은 그냥 대명사겠죠. 대명사. 됐어? 이러고 끝나는 거야.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주어 자리에 나온 이시 이제 문제겠죠. 주어 자리에 나온 이.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시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는 게 뒷부분을 봐야 됩니다. 뒤에 날씨, 시간, 요일, 날짜, 계절, 명암, 거리,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비인칭 주어를 고르면 되겠죠. 뒤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투부정사가 나왔다면은 가주어를 고르면 됩니다. 뒤에 만약에 대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주어와 강조구문을 비교해야겠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건 제가 별도로 써드릴게요.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다. 만약 이런 것도 안 나왔고 that도 안 나왔고 to도 안 나왔는데 이시 맨 앞에 있다? 그럼 남는 거 그냥 이거지. 그거. 됐어요? 그럼 그때는 해석을 해보면 돼요. 해석을.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대의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주어 이과 강조 구문의 이거를 좀 구분하는 방법을 어차피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따로 써드릴게요. 자, 가주어 진주어와 vs 강조 구문입니다. 이거를 비교하는 법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it is에 물론 우리가 과거 시제면 was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신 나옵니다. 이걸 두 번 쓸게요, 제가. 자, 정석을 먼저 써드리겠습니다. 정석. 이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정석. 자, it is that 사이에 있는 녀석과 that 뒤에 있는 녀석을 합칩니다.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했는데 이 하나의 문장으로 완전해. 그러니까 오케이야. 하나의 문장으로 했더니 적절한 문장이야. 그럼 강조 구문이에요. 근데 얘랑 합쳤더니 뭔가 이상한 문장이 돼버려. 문장이 안 이어져.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구분의 정석입니다. 정석. 자, 이유를 알려줄게요. 왜 합치면 하나의 문장이 되고 왜 합치면 이상해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조 구문이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싶은 말을 뚝 떼갖고 여기다 넣고 남는 말을 여기다 쓰는 게 강조 구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네를 합치면 다시 원래의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원래의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 구문이 되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는요, 얘네가 원래 하나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주어예요. 주어. 얘가 주어잖아. 가주어 진주어. 주어란 말이에요. 대절이. 그러니까 이 대절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인데, 아니 주어에 있는 놈이랑 보어를 합치는데 왜 문장이 나오겠어요? 이상하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상한 문장이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팁을 알려준 거야. 팁. 정석이 아니고. 이게 정석이에요. 둘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팁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지금 여기가 가주어 진주어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시 한번 보다? 보어 자리란 말이야. 보어 자리. 그럼 보어 자리니까 요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야겠지, 얘들아. 당연히. 그렇지? 형용사가 나온다면요. 볼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로 끝납니다. 뭐 합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끝납니다. 강조 구문. 여기는요. 우리가 명사나 아니면 대명사나 대명사 또 영어로 쓰면 헷갈릴 테니까 한글로 쓸게요. 자, 명사나 대명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요 자리에는요. 됐어요? 즉 명사나 부사가 나온다는 거야. 명사나 부사. 자, 그럼 만약에 이리즈의 사이에 부사가 나왔어.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 나왔어. 그럼 강조 구문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이리즈의 사이에 형용사가 나왔어. 그럼 가주어 진주어로 그냥 끝나는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이리즈의 사이에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그렇지? 이 경우에 이제 합쳐보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리즈대 사이에 명사가 있냐 없냐. 근데 보통은 중등부 기준으로는요, 이리즈대 사이에 명사는 잘 안 쓰더라고요. 잘 안 쓰더라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사이에 형용사가 있냐, 아니면은 대명사나 아니면 부사가 있느냐, 뭐 이런 정도로도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등 과정에서 이 강조 구문을 쓸 때 이 자리에 고유명사를 많이 써요. It is Tom, that, 막 이런 거. 근데 이 자리에는 고유명사를 쓸 수 없거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도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세 구분뿐만 아니라 대세 구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여기다 쓸게요. 자, 이슬 구분에 쓰면 당연히 대슬 구분해야죠. 두 번째는 대 구분입니다. 대 구분. 이 대세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할 얘기가 많죠.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우리 효린이랑 예원이한테는. 그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겪었던 대세 미친 교수님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만큼이나 효린이는 모르는 뉴스인데? 효린이 알아요. 나못 들었어요. 아니 네가 고인물이라서 그래. 자, 아무튼
아무튼간 뭐 이제 그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시라는 거에 쓰임새가 겁나 많다는 거예요.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11개. 근데 이제 우리가 역시나 그 11개를 다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대세 쓰임새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름부터 길어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 대시입니다. 팔 아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